안녕하세요. 시시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의대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에 대해서 한영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의대 입학 알려주세요. 예, 예. 의대가 요즘 지금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최근에 가장 이제 뭐랄까요, 좀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 1순위예요. 예전에 한 5년, 10년 전에는 엔지니어링하고 경제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일 많은 게 의대. 이제 제가 봤을 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리고 상담 받는 것, 제가 이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의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경제는 여전히 인기 많고요. 예. 하여튼 의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뭐랄까요,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의대는 이제 입학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원자가 많아졌고 외국인에 대한 이제 쿼트가 작기 때문에 7%밖에 안 되거든요. 영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학생들 수준도 많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합격의 문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좁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수한 성적이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성적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GCSE 하는 학생들은 GCSE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모든 의대는 미니멈 리퀘어먼트 있습니다. 물론 캠브리지 옥스퍼드는 없지만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예, 근데 하여튼 모든 의대 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A레벨 IB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예상 점수를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예상 점수 이제 필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상세하게 안내드리면 GCSE 때부터 이제 A레벨, IB, 특히 HL 과목을 공부를 잘해서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면 이제 화학, 생물, 수학을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GCSE 때 배웠던 그 세 과목이 정확하게 이제 기초가 돼서 A레벨이나 IB 할 때 상당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CSE 때부터 그 과목들은 아주 잘 해야 되고요. 자, 그 외에 또 해야 되는 게 EPQ. 이건 IB 학생들에 IB 학생들이 EE겠죠. EE. 그 다음에 A레벨 학생들은 EPQ.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화학, 생물, 올림피아드 시험 치는 걸 추천합니다. 상을 못 받아도 혹시 해서 뭐 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적을 수 있고. 자, EPK 요거 질문 많이 하는데 어떤 걸 주제로 하냐고 또는 E도 마찬가지고요. 주제는 가능하면 자기 의대를 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의대의 의학에 관련된 아니면 뭐 바이오나 케미에 화학생물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상한 거 하면 나중에 이게 그런 쪽으로 하면 자기소개서 어쨌든 쓰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EPQ는 가능한 관련된 걸 하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의대는 이제 6캣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6캣 준비 잘해야 합니다. 자, 6캣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준비하냐? 준비는 저희 진짜 그건데 저희 경험 딱 얘기해 주는 건데 준비는 원서 넣기 직전에 여름방학 A레벨이나 IB 첫 해 마치고 여름방학 그럼 또 부모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시간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준비 시간이 다 준비될까요? 예, 준비 다 됩니다. 준비되고 그럼 이제 간혹 어떤 학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준비할 게 많아서 1년 전부터 해야 됩니다. 1년 전부터 할 내용도 아니고요. 어, 뭐, 저희들 제가 의대 보낸 학생들은 1년 전부터 준비한 학생이 한 명도 없고요. 전부 다 여름방학 했고. 학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소극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1년 전부터 할 필요 없는 게 왜냐면 이게 그러면 1년 전부터 한다면 계속 한 달에 몇 회씩 수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학생들이 A레벨이나 IB 분명히 수업을 하고 있을 텐데,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공부랑 같이 해야 되는데,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파스 페이퍼나, UK 책 있거든요. 책을 이제 구매해서 풀어보면 되고, 물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가이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소 5회 정도 수업을, 5회나 10회, 뭐 상하다 다른데, 여튼 최소한 5회 정도 선생님하고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답 찾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찾아가라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 책이나 기출문제 가지고. 그 외에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추천 도서 읽기. 이것도 자기소개서 적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그냥 성적만 좋으면 안 되고, 왜 이제 이게 대학교에서 어드미션에서 봤을 때, 입학처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이 정말 의대를 이렇게 의사가 되고 싶은지 를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성적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EPQ라든지 추천 도서. 그래서 이 학생이 평소에 이제 의대 가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준비를 그죠? 읽고 책도 읽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적어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워크 익스피리언스 꼭 해야 합니다. 요것도 질문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요거 그냥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뭐, 한국 같으면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해야 되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런 병원에서 하면 되고요. 영국에 있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이제 NHS 병원에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 하려고 하나, 영국 학생까지 다 몰려서 이제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NHS에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적은데 학생 숫자는 너무 많아서 이제 몇 명 이렇게 추첨제를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많이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 학생들 같으면 방학 때 한국 가서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원장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네. 하나는 의대를 갈 건데 치대에서 워크 익스피리언스 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안 돼요. 그럼 치대 가야죠. 안 돼요. 예. 그리고 왜냐면 자기가 어디서 했냐고 나중에 덴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덴티스트리 블라블라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뭐 덴탈 클리닉. 네. 그럼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안에 치대 가려고 했는데 왜 여기 의대에 지원했냐고 이제 역효과 이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옥스퍼드 모르겠는데 뭐 이런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워크 익스피리언스 같이 하는 의대 교수들을 모시고 하는 뭐 여름에 캠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과 대체가 되나요? 그거 같아. 그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캠브리지도 있거든요. 네. 자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 어떤 인스티튜트에서 그 방학 때 이제 그런데 장소를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워크 익스피리언스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뭐 세미나 같은 거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는 병원에서 하는 거 워크 익스피리언스 실제로 의사들이 실제 환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제 보는 거죠. 네. 보고 이제 하는 경험이니까. 예. 아까 얘기한 그런 거는, 예, 그런 것도 제가 질문을 이제 상담 때 많이 받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긴 한데, 그게 입학에 뭐 어떤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나 시간 투자 대비, 제가 볼 때 그렇게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이드 학생들은 저는 무조건 비춥니다. 그런 거는. 예. 비용이 꽤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추천.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이제 네 군데 대학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게 6회, 점수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6회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전번에 한번 유튜브에 찍어드렸죠. 그죠? 무슨 이제 센터에 등록해서 그 센터에서 6회를 보면 11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대학으로 부러지잖아요. 예전에는 6회 점수를 그날 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입학하기 아니 우리가 대학 선택하기 전에 이제 내가 점수를 알기 때문에 이 점수면 어느 정도 대학에 좀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들 같으면 이제 육회 선생님들이 수업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학생이 가르치고 나면 그 학생들이 이제, 이 정도면, 예, 육회 어느 정도 받겠다는 게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저는 이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죠. 완전히 이때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육회 수업이 경험이 많은 선생님하고 필요해요. 그 선생님의 예측. 플러스 이제 학생이 모의시험을 치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느 대학, 물론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A레벨이나 IB 예상 점수, 지세 성적, 그 외에 이제 뭐 학생이 한 어떤 퍼포먼스들 다 종합해서 뭐 캠브리지에 넣을지 임페리얼 넣을지 UCL을 넣을지 아니면 조금 낮은 이제 KCL 넣을지 더 낮은 뭐 이제 대학교 있잖아요. 뭐 사우스햄튼이나 뭐 그런 데 넣을지. 왜냐면 이제 의대도 어쨌든 연구에도 랭킹이 있고 상중하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워졌습니다. 대학 선택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걸 다 통과했어요. 뭐 인터뷰까지 가서 인터뷰 준비 다 해야 되는데 자, 인터뷰도 그럼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 경험상 인터뷰 준비는 여름방학에, 그러니까 온선 넣기 여름방학에 그냥 꼭 필요하다면 한 번만 먼저 선생님 인터뷰 저희 해준 선생님 있거든요. 뭐 하여튼 경험 많은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아니면 의대 다닌 선생님 하고 한 번 하고 그럼 이제 뭘 어떻게 준비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1월 초에 결과 나온다 했잖아요. 11월 초 결과 나오면 이제 그때 결과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학들이 서류 심사에서 이제 인터뷰 오퍼를 주거든요. 인터뷰 오퍼를 주면 인터뷰 통상적으로 한 2, 3주 정도 시간을 줍니다, 학생에게.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오퍼를 주면 그날로부터 한 2, 3주 뒤에 이제 진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2, 3주 있기 때문에 그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불안해져가지고 자꾸 일찍 하시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하고 한다면 준비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이 준비라는 게.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어떻게 준비하냐. 일단 이게 경험 많은 선생님의 도움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별로 인터뷰 스타일이 또 다르거든요. 대학별로.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오퍼 받았을 때 어떤 특정 대학에 오퍼 받으면 그 대학에 맞는 인터뷰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스만 잘 받고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알면은 학생이 충분히 이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학생들 그렇게 잘 했었고. 요거 외에 제가 저는 그 외에 특별히 준비할 거 없으니 잘못된 정보로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세요. 아까 지상이 딱 정확하게 그렇게 문의하셨잖아요. 옥스퍼드에 이런 게 있는데 해야 되냐. 그 외의 거잖아요. 그게 그 외, 이거 외에 준비할 게 없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따로 뭐 이렇게 의치대 프로젝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이걸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알죠? 항상 카피하는 데가 생기잖아요. 저희 프로젝트를 심지어 유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지도 않는 유학원에서 또 그거를 또 뭐 돈벌이를 하려고 카피하고 또는 심지어 어떤 개인들 카피하고 해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잠깐 볼게요. CC 프로젝트를 카피하는 유학원이나 개인들이 있는데 옥스브리지 담당자가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심지어 영국 유학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영국 교육 전문가 행세 좀 말이 이상한데 하면서 하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학생 인생에 달린 문제로 돈을 벌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기죠. 이것도 일종의. 왜냐면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거 걸리셔야 되는데, 너무 못 걸려내세요. 그러니까 거기 포장만 보면은 한 번가 다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안한 마음을 딱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유학원들이나 이런 걸 해보지도 않은 개인들이 포장해가지고 자기가 막 어디에서 선생님 찾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자기도 그것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뭐 판단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분명히 이런 거를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제발 저런 데 속지 마시고 이왕 하려면 만약에 이왕을 내가 우리 애를 좀 이렇게 의대 합격을 좀 하는 확률을 높이고 싶다. 뭔가 제대로 된 가이드를 받아서 그러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해야죠. 왜냐하면 의대를 많이 보내본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그래 해야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죠. 이 학생이 뭐가 모자라고 이 정도면 또 어느 정도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실패합니다. 왜냐? 경제, 그러면 부모님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학생하고, 저희 의치대 프로젝트 학생하고, 저기 유학원이나 개인이 하는 뭐 어떤 학생이 하는 프로젝트랑 그 학생 두 명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학교에. 같이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저희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죠. 음,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런 자신감으로 분명하게 원장님이 의체대를 보낼 수 있으니까 믿어주시고, 그러니까 2012년 이후로 매년 의치대에 학생들 입학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같이 담당하는 선생님도 함께 있으니까 저희한테 상세하게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치대 프로젝트를 한영 원장님이 최초로 연구 프로젝트를 만드시기도 하셨고요. 네, 원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가 목표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잘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